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상징이었던 전세제도가 사실상 수명을 다하고 있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율이 70%를 돌파했다. 2021년 40%와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주택시장의 근간을 지탱하던 이 독특한 사다리가 무너지는 모습은 단순한 시장의 변화가 아닌 시대적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과도 같다. 특히 서울에서 벌어지는 전세의 실종과 월세 가속화는 계약 기간이 도래하는 임차인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미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이다.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포, 성동,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 전세 매물은 그야말로 희귀한 존재가 됐다.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다. 과거엔 목돈이 부족한 이들이 선택하던 월세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고액의 보증금에 수백만 원의 월세를 얹어내야 하는 고액 월세 시장도 커졌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는 주거난민 현상도 더 이상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러한 전세의 몰락을 부추긴 결정적 원인은 정책적 실책에서 기인한다. 임대차 3법은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됐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의 이중 가격을 형성했다. 같은 건물의 같은 층, 같은 평대의 빌라가 201호는 전세 2억 5천에 사는데 202호는 전세 3억 8천에 사는 기이한 현상도 곳곳에서 일어났다. 또한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집주인들의 심리를 자극해 전세값 폭등을 야기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오히려 그들을 월세의 늪으로 밀어넣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무엇보다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언론과 정부가 이른바 전세 사기라고 몰아붙이는 사태의 진짜 이면이다. 이를 단순히 악의적인 투기꾼들의 기망 행위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선동에 가깝다. 작금의 사태는 오히려 정부의 무리하고 급격한 정책 변경이 빚어낸 참사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시지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면서 서울의 평범한 빌라 임대인들은 하루아침에 다주택자로 분류되었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아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등 금융 규제까지 동시에 옥죄어오면서 임대인들의 유동성은 완전히 말라버렸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며 서민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던 이들조차 돌연 불어닥친 징벌적 세금과 자금줄 차단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2018년 1만 건이던 아파트 경매 건수는 24년엔 4만 2천 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결국 건실했던 임대인들이 국가의 정책 실패로 인해 하루아침에 부실한 투기꾼이자 사기꾼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세입자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예측 불가능한 정책의 칼날에 찔려 도산해버린 임대인들 역시 국가 행정폭력의 억울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결코 지울 수 없다. 이처럼 국가가 억누르고 망가뜨린 시장에서 전세시대의 종말이 가져올 미래는 결코 희망적일 수 없다. 전세는 한국 사회에서 자산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유일한 징검다리였다. 이 징검다리가 사라지면 서민들은 매달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허공에 날리며 저축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곧 내 집 마련의 꿈이 영영 멀어짐을 의미하며 자산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끝없이 오르는 주거비 부담은 자연스럽게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앙으로 번질 것이다. 임대인을 적으로 규정하는 편협한 시각과 징벌적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세를 투기의 온상으로 폄훼하며 표를 받고 선전선동으로 시장을 억압하는 방식은 이미 철저히 실패했음이 증명됐다. 징벌적 세제를 정상화하고 민간 임대 시장의 숨통을 틔워 주택 공급의 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주택 시장의 생태계를 무시한 정책은 결국 그들에게 표를 던진 가장 약한 서민들의 사다리부터 걷어찼다. 주거 안정이 무너진 나라. 어쩌면 그들이 원한 정확한 결과일지 모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